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말한 마케팅? 무섭게 생긴 아저씨. 기본 안주 하나만 갖다 줄래요? 뭐? 제 필요성 알려주려고요.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야, 이씨. 갖다 줘봐. 궁금하다. 네. 손님한테 대하듯이 부탁해요. 기본 안주 나왔습니다. 정지. 여기서 잘못된 거. 뭔지 알겠어요? 얼굴? 아, 형님 진짜. 그것보다는 이 손. 똥을 닦았는지 코를 후볐는지 모를 이 더러운 손. 안주 나를 때 그릇 안에 손가락이 있으면 안 되죠. 기본 하나. 안주를 나를 땐 이렇게 그릇을 바깥으로 든다. 일리는 있네요. 보자.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네, 대표 메뉴를 가져다 줬을 때 어떤 대사가 나왔죠? 조유서의 말. 아, 진짜 소주로 각을 하고 싶다. 예, 표지에 나온 그 대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조유서는 간밤에 리뉴얼이 끝나자 자신의 SNS와 블로그에 활발히 홍보를 시작하죠. 뭐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으로 여러가지 내부 사진도 올리고 말이죠. 잘생긴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생긴 직원이 소맥을 말아드려요 라며 메인 타겟 여성 고객이 혹할 꿀 정보까지 말이죠. 자, 7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면서 정확하게 소비자의 오늘 배울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녀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자, 지난번 스와트 분석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조이서, 마케팅에 주력하는 사이, 박세로이는 미시 환경을 분석해보죠. 갑자기 단밤에 있지 않고 뜬금없이 옆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꿔주지 않나, 뭐 동선 이상하다고 테이블 위치를 이리저리 손봐준다든지, 경리단길로 매장 옮긴 후에 그걸 보는 이선은 미칠 지경이죠. 자기 가게나 잘 관리했겠지 말이. 이렇게 이게 이제 박세로의 발상의 전환이었죠. 장사 왜 안 될까 생각해보니 문제는 단밤이 아니라 상권에 있었다는 거죠. 죽은 상권. 옆집에 있는 밥집 카페 모두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것. 네. 여러분, 지난번 스와트 분석, 미시 환경 분석 3가지, 4가지 중 뭐죠? 미시 환경 뭐가 있었어요? 준용씨. 네. 경쟁업체도 있었고, 소비자, 고객도 있었고, 우진씨. 또 뭐가 있었죠? 미시 환경? 우리 항상 주변에 우리 둘러봐야 될 환경. 그렇죠? 유통업체, 공급업체. 자, 세로이는 경쟁사를 둘러본 거죠. 경쟁사를 본 게 아니고 뭐라고 봤다? 예, 생태계를 같이 조성하는 협력 업체로 본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 배운 스와트 분석 도표를 보고 거기서 어떤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 네, 토우즈를 조금 살펴본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4주차에 해당하는 소비자 행동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스와트 분석 다음에 이어질 소비자 분석. 여기서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본 법, 그리고 그 트렌드로 나타난 현상, 사례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방법론을 잘 터득하시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타겟 선정하는 STP와 그 툴인 포피를 잘 소화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지난번에 배운 스와트 분석,
잠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우리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요소를 둘러본다. 네, 시점은 주로 현재로부터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미래에 도래할 우리 외부 환경 요소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가 있을까? 그 다음 해야 될 일,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내부의 역량을 한번 본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자원, 과연 앞으로 다가올 환경 요소에 비추어 봤을 때 장점과 약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스와트 분석표를 이와 같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표가 주는 시사점이겠죠.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은 이 화려하게 이런 스와트 분석표를 만들어 놓고 그 분석의 내용은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을 하더라도 주로 이 기회와 강점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스와트 분석의 결과표에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그 툴을 토우즈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영웅씨, 스와트와 토우즈의 스펠링 관계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뒤집었습니다. 토우즈. 그래서 이 분석 툴은 크로스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x2의 스와트 분석 각 셀을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SO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스트렝스와 오퍼추니티의 부분의 셀을 서로 연결해서 고민한 결과 앞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 내부의 역량이나 자원들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시사점이 나왔네요. 자, 결국은 이것도 어떤 기법이긴 하지만 각 셀에 채우는 그 방법은 결국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그 비법은 강점과 기회, 강점과 위협을 각각 같이 연결해 봤을 때 거기 초점을 맞춰서 연결해 보면 나름대로 그동안의 전체적인 표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자, 각 셀별로 한번 크로스시켜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SO를 볼까요? 우리 브랜드의 주변 여건 중에서 미래 도래할 요소가 기회적인 요소들이 이런 게 몇 가지가 아까 있었죠. 그런 요소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보통 기회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재원씨? 기회는 살려라, 적극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브랜드에 있어서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적극 살릴 수 있을까? 바로 그 우리 내부의 역량이나 자원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시사점을 여기서 적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WO도 마찬가지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우리 내부의 자원 중에 약점을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굉장히 기회를 못 살리겠어. 그러면 우리 이 브랜드와 관련된 우리 회사 내부의 그 자원이나 역량의 약점을 요러한 식으로 보완하면 앞으로 도래할 기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WO에 대한 분석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영씨, 위협은 보통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앞으로 다가올 위협은 살려야 되나요? 아니죠. 극복이란 얘기를 하죠. 위협을 극복하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자, 극복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굉장히 그 위협의 파고가 센 거는 우리가 회피해야 돼야 됩니다. 피해야 되겠죠. 코로나19처럼. 만약에 위협의 강도가 좀 우리가 적극 대응할 만하다 그러면 맞서서 한번 대응해 보는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ST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으로 다가올 그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의 자원이나 역량 중에 우리 강점 부분을 어떻게 좀 만지면 준비하거나 변화를 시키면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WT도 마찬가지. 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의 약점은 뭐 어떻게 한다 그러죠? 보통 보완한다 그러죠. 약점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약점을 보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도래할 이 브랜드의 위협적인 요소를 우리가 대응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요 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각 업종에 1, 2, 2위 정도의 리더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략은 주로 어떤 과제일까요? 우리 태주씨. 예. 삼성전자는 주로 어떤 과제가 도출되기 쉬울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약점보다는 강점이 많고 기회적인 요소들이 아마 브랜드 있는 기업들이 기회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바로 이 SO 과제들을 많이 도출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도 가만히 연말에 내년에 스와트 분석을 다 해보면 사실 WT보다는 SO 쪽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부에 자기네들의 약점과 위협을 이런 치부를 위에 보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하는 거죠. 자기 사업부의 강점과 우리 사업부는 내년에도 기회적인 요소가 많이 몰려와요, 사장님. 그래서 SO 과제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리고 쉽게 도출할 수가 있는 게 SO 과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더라고요. 미래창창하다. 그죠? SO 과제. WT는 아무래도 유비무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건희 회장과 그 전자업계 라이벌 작고하신 스티브 잡스를 비교해보면 이건희 회장은 주로 어디에 좀 많이 언급이 됐을까요? 스와트 분석 4가지 셀 중에 SO와 WT. 이건희 회장은 제가 한 10년 삼성에 있어 봤지만 매년 말에 항상 내년에는 이러한 위기가 도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한 번도 내년에 잘 된다. 기회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을 결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WT를 많이 언급하는 반면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기회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스마트폰, 아이폰 뭐 이런 거를 슬림하게 어떻게 하면 디자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기회를 맞을 거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스티브 잡스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토즈 분석은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강점과 약점이 미래 도래할 환경 속에서 만났을 때도 여전히 강약점으로 그대로 유지할 건가? 그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ST를 먼저 볼까요? 예전에 노키아를 먼저 살펴보면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소위 뭐라 그러죠? 키패드 폰 시장에서는 지금의 애플처럼 압권이었죠. 그러나 이 당시에 노키아가 정말 이 ST 분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이 터치스크린 베이스 기술이 대세를 이루는 자기네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적인 요소겠죠. 이런 게 몰려왔을 때 현재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키패드의 어떤 제품상에 갖고 있는 특허라든지 특허권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의 강점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 과연 이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강점이 되느냐? 당연히 아닌 거죠. 당시에 노키아가 이런 ST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강점을 집착하지 말고 약점에 대한 보완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노키아 입장에선. 자, 이런 게 우리 인생에서 말하는 그런 교훈 같아요. 일희일비하지 마. 잘 나갈 때 너무 우쭐하지 마. 항상 겸손해. 그런 이제 얘기일 수도 있네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우리 지금 이 브랜드가 이러이러한 자원에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약점을 항상 우리가 보완하라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에 주목해라. 강점을 더 키워라.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약점이지만 앞으로의 기회에 편승하면 WO입니다. 지금 기회에 편승하면 이 약점이 강점으로 될 수도 있다. 제가 제 사례를 들면 여기 근육이 보이시죠? 허벅지 근육.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는 정말 이 허벅지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저는 제 나름 약점이었어요. 청바지를 입을 수도 없고 바지를 사면 사이즈가 아래 길이와 허벅지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그 약점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때보다 허벅지가
이제 더 나왔어요. 제가 스쿼트를 열심히 해갖고 지금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강점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나이에 이제 미래 환경이 도래하니 지금 나이에서는 이 허벅지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2의 간이라 그러잖아요. 혈액 속에 또 당분이나 지방 뭐 이런 것들을 허벅지의 근육에서 빨아들여 갖고 성인병을 억제한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50대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의 강점이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강점으로 바뀌었어요. 제 개인적인 사례를 얘기했는데 좀 뭐하네요. 네, 죄송합니다.